この旋風。何者です。こいつ木の葉の美しき青い野獣ロックリーだ。 노룩의 천재 롱리. 사실 리는 닌자라고 하기엔 매우 애매한 캐릭터입니다. 일단 닌자라 하면 닌자의 술법, 즉 인수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리는 인수는 물론 환술이나 닌자의 기본기라 할 수 있는 분신술조차 사용하지 못합니다. 리가 어떠한 인술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런 재능도 타고나지 못했기 때문으로 나루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혈통에서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리가 쓸 수 있는 건 오직 채술뿐이며 능력치 또한 채술 관련 스택에 몰빵되어 있죠. 닌자가 인수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페널티를 지녔음에도 리가 닌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스승 마이트 가이의 덕분으로. 가이가 리에게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았듯 리 또한 훌륭한 닌자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말에 노력과 열혈만 있다면 누구나 훌륭한 닌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가이의 가르침을 믿고 따랐습니다. 가이의 말은 모두에게 무시만 당하던 리에게 있어 태어나 처음으로 듣게 된 유일한 희망의 메시지였기 때문이었죠. 리는 가이의 말대로 훌륭한 닌자가 되기 위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만약 이 만화가 나루토가 아니라 다른 만화였다면 진작에 최강의 사나이가 되었을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닌자의 세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타고난 천재에겐 이길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 리는 점점 좌절하기 시작했고, 어쩌면 이때 리는 닌자의 길을 포기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이의 말이 흔들리는 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었죠. いいよ。確かにお前はネジとは違う。忍術や現実もできなければ、体術の天才でもない。けどな、リー。お前はネジを超える力を、その可能性を秘めてる天才なんだぞ。気休めならやめてください。バカ。気休めでも何でもない。なぜならお前はな、努力の天才だ。果たしてそれは本当でしょうか。僕はそう信じてやってきました。ネジより2倍も3倍も修行すればきっと強くなれる。だけど本当の天才にはかなわ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最近そう思い始めました。努力が本当に報われるものなのか、それが知りたくてネジに挑戦してもずっと同じ。まるで歯が立たないんです。任務の時も未だに足が震えてるんです。どんなに努力しても僕は強くなれ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怖くてたまらないんです。僕はどうしたら。自分を信じない奴なんかに努力する価値はない。 가이의 말에 정신을 차린 리는 더 이상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본인 스스로를 믿으며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리는 가이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가이는 언제나 무언가에 도전하기에 앞서 스스로에게 이상한 규칙을 걸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들은 항상 가능할 리 없어 보이는 무모한 것들이었죠. 리는 그러한 가이의 이상한 행동에 의문을 느꼈고, どうしてガイ先生はいつもああやって何かをする前に変なルールを決めるんですか。これはズバリ勝利を呼び寄せる修行、自分ルールだ。いいが、このルールのポイントは何かに挑むにあたりわざと過酷な状況に自分を追い込む枷を作るということだ。例えば
じゃんけんに負けたら500周するという地獄のルールの裏には、500周すれば次は絶対にカカシに勝つことができるという天国の未来を呼び寄せるパワーが詰まっている。つまり、500周するという枷を持つことで、じゃんけんという一見取るに足らない戦いでも、真剣に取り組むことができるという利点が、まず一つ。僕も、さらに、たとえ負けた場合でも、500周を実行することで自分を鍛え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究極の二段構えになっている。なるほどです。じゃあ、俺はもう一踏ん張り。よっと。僕もお付き合いします。僕の自分ルールは、おい、無茶はよせ。いい。ガイ先生についていけなければ、僕は、さらに、努力する、です。つまり、先生を目指し、さらに努力すれば、きっと立派な忍者になれる、ってことです。よーし。なら俺のルールにも追加だ。もしお前が俺に最後までついてこられなかったら、俺の命をかけてお前を鍛えるんだ。命をかけて鍛えれば、お前はきっと立派な忍者になれる。約束だ。그렇게 리는 가이의 뒤를 쫓아 열심히 노력했고 당당한 한 사람의 닌자로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소 바보 같은 첫 등장과는 달리 사스케와의 비공식 시합에서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모두에게 남겼죠. 그리고 마침내 가하라와의 시합을 통해 리는 그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실을 마음껏 드러냈습니다. 시합 초반에는 가하라의 모래에 모든 공격이 막히면서 다소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다리에 달고 있던 무거운 줄을 벗어던진과 동시에 리의 진정한 실력이 드러났죠. 순수하게 채술만으로 이 정도의 경지까지 오른 리는 분명 중급 닌자가 되기에 손색이 없는 충분한 실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대가 너무 좋지 못했죠. 이에 결국 리는 가이에게 배운 필살기 연화 원을 사용하는데 연화는 먼저 상대의 턱을 강하게 차올려 상대를 공중에 띄우는 것으로 시작해 팔에 감고 있던 붕대로 상대를 휘감아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그대로 바닥으로 내리꽂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기술 자체가 주는 상당한 반작용과 가하라가 몸에 두르고 있는 모래의 무게 때문에 수차례나 차올려 공중으로 뛰어야 했고 그 바람에 빈틈이 생겨버려 가하라에게 제대로 된 타격을 주는데 실패하고 말았죠. 결국 리는 또다시 위기에 몰리게 되었고 그 순간 누군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데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지켜보는 스승의 모습. 그리고 리는 결국 큰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두 번째 연화.
그리고 이때 카카시는 연하2는 가르쳐서는 안 되는 기술이라 말하며 기술을 가르친 가이를 비난하는데, 그 이유는 연하를 사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팔문 둔갑을 개방해야 했기 때문으로 연하1의 경우 첫 번째 문인 개문을, 연하2의 경우 세 번째 문인 생문을 개방해야 하죠. 팔문 둔갑을 개방하면 확실하고 강력한 파워를 얻게 되는 대신 그에 따른 큰 반작용이 몸에 가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하2를 사용할 때 몸에 가해질 부담은 상상을 초월하며 아직 덜 성숙한 하급 닌자인 리의 경우 자칫 잘못했다간 죽을 수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가 리에게 연하를 가르친 이유, 그것은 리에게는 죽어도 지켜내고 싶고 증명하고 싶은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는 연하를 가르친 대신 엄격한 조건을 걸어두었죠. 연하1의 조건은 소중한 사람을 지켜야 할 때, 그리고 연하2의 조건은 자신의 닌자의 길을 관철시켜야 할 때, 이렇게 리는 자신의 닌자의 길을 관철시키기 위해 연하2를 사용했습니다. 연하2는 연하1과 마찬가지로 상대를 우선 공중으로 띄우는 것으로 시작하고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상대를 수차례 가격합니다. 그리고는 마무리로 붕대로 상대를 묶어 잡아당김과 동시에 발과 손바닥으로 상대를 강하게 내리쳐 바닥으로 꽂아 넣습니다. 이렇게 리는 연하2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상대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가하라는 바닥에 닿는 순간 호리병의 모래를 이용하여 충격을 완화시켰고, 연하의 반작용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리를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이는 리를 구하기 위해 시합을 중단시켜 버렸죠. 이렇게 리는 시합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リ、もういい。終わったんだ。お前はもう立てる体じゃ。リ、お前ってやつは。気を失ってさえもまだ自分の人道を証明しようというのか。リー、お前はもう立派な忍者だ。 그러나 리의 부상은 매우 심각한 상태였고 다시는 닌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는 닌자의 길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고 그런 리를 위해 가이 또한 최선을 다해 재활을 도왔고 마침내 최고의 이류 닌자인 친하대가 나무님 마을로 돌아오게 되지만 친하대에게조차 리의 상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고 친하대마저 리에게 닌자를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겠다면 성공 확률은 잘해야 50%에 불과하며 만약 실패한다면 죽게 될 것이라 말하죠. 이렇게 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리는 두려워하며 선택을 주저했고, 그런 리를 위해 가인은 リーよ、その苦しみから解放されたければ覚悟を決めることだ。己の夢を失えばお前は今よりも苦しむことになる。人道を失うようなことがあれば生きてはいけないようなバカさ。俺もお前も手術を受けろ、リー。努力を続けてきたお前の手術は必ず成功する。きっと天国の未来を呼び寄せる。万が一、いや、1兆分の1失敗するようなことがあったら、俺が一緒に死んでやる。お前に会った時から、俺の人道は、お前を立派な忍者に育てることだった。約束だ。ガイ先生！ 이렇게 리는 수술을 받았고 다시 한번 나뭇잎의 푸른 야수로 부활할 수 있었죠. 誰だ？蘇りしは木の葉の美しき青き野獣ロックリーだ。 앞에서 보았던 리는 독자들 모두에게 노력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력이 가진 한계까지 보여준 비운의 캐릭터이기도 하죠. 일단 나루토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만화 잡지인 소년점프에서 연재되었고, 소년점프에는 승리, 우정, 노력이라는 3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루토는 그 중에서도 노력을 대표하는 만화였죠. 그래서 노력하는 주인공 나루토와 천재인 사스케의 라이벌 구도를 통해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 연장선엔 리와 네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재가 길어질수록 주인공 나루토마저 노력보단 혈통과 미숫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주인공 또래에서 순수한 노력파는 사실상 리 단 한 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에 대한 대접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먼저 리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물을 천재들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손에 넣습니다. 리는 지금과 같은 스피드를 얻기 위해 수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야 했지만, 사스케는 사륜안으로 한번 쓱 보고는 단 한 달 만에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결국 노력에 대한 보상보단 재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만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그나마 리에게는 팔문 등갑의 재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정점에 도달하면 결국 주게 되는 팔문 등갑을 재능이라고 마냥 좋아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치권의 달인이라는 또 하나의 재능이 있긴 한데, 리의 치권은 매우 빠르고 변칙적이기 때문에 분명 대단한 기술이긴 합니다. 하지만 혈통빨로 밀어붙이자 직권 따윈 순식간에 밀려버리고, 결국 미숫발 가하라에게 도움을 받는 처지가 되어버리죠. 그 후로는 직권의 달인이란 설정은 어디로 갔는지 두 번 다시 리의 직권은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리가 내세울 만한 업적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다른 캐릭터들은 적어도 자신의 스승을 뛰어넘기라도 했지만, 사실 리는 어쩌면 가이를 돋보이게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보르토로 넘어오면서 드디어 리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급격하게 발전한 과학기술 덕분에 이제는 누구나 인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는 이미 인류 최강의 사나이가 되어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どんなに苦しくても血ヘドをぶちまけても毎日続けた。足が重く動かなくなってもスクワットをやり、腕がプチプチと変な音を立てても腕立てを断行した。変化に気づいたのは1年半後だった。俺はハゲていた。そして強くなっていた。